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 드리는데요. 지난주 두 분이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들이 다 10% 넘는 수익률을 일주일 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두산을 그때 29만 원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3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이 현재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짧게 지금 보유해도 될까요? 네, 보유. 요즘은 가는 종목 잘못 팔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살짝 비중 줄여서 계속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계속 가는데 다음은 두산이다.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네, 예. 넥스트 한화 두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이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한화 솔루션을 편입해 주셨어요. 요즘 한화 그룹주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한화 솔루션을 더 보유할까요? 하나솔루션도 뭐 아직 추세를 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3,000원 구간의 저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조금 덜어내시면서 뭐 추세 지키는 거 확인해 가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꼽아 오셨을지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서 핫한 방산주와 원전주들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럽 정상들이 국방비 증액을 논의하면서 간밤 방산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 빅4 기업들이 정말 말 그대로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 여전히 일감이 쌓여 있어서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현재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후속주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대장주를 사고 싶지만 지금 앞자리가 6자네요. 네. 한 이틀 만에 5자에서 6자로 바뀐 상황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좀 망연자실한 느낌이 아닐까. 보유자분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그동안에 보였던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중요한 게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바뀔 분위기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은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강한 탄력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방위비가 이제 증액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유럽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쪽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소집을 해서 유럽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방위비 증액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까지 다 같이 이어가려고 할 분위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왜 프랑스냐라고 하는 또 문제도 살짝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EU의 중심이 프랑스냐라는 쪽에 대한 갈등도 많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증액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일단 기존의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약간 이제 자기만 챙긴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 쪽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쪽에서는 일단 갈등의 고를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미국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방산주가 강한 게 아니라 새로운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무인 체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전술 체계와 무기 체계 쪽에서의 흐름들이 강한 거지 로키드 마틴이나 기존의 전통 방산 쪽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은 새로운 것들 챙길 거고 그 사이 공백이 있는 약간 레거시 쪽의 무기들은 한국이 가성비와 납기를 기점 무기를 삼아서 더 훨씬 더 어떤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는 기회는 더 있다라고 보는데 한국도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어떤 무인화된 무기 쪽으로 갈 분위기가 만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장 걸맞는 회사는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미사일부터 거기다 또 고스트 로보틱스와 함께 이어갈 무인화 체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회사를 더 개인적으로는 중요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LIG 넥스원을 눈여겨보자라고 특징지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시총 1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화라는 이 두 글자 이름만 붙으면 그야말로 정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지난주에 한화솔루션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화그룹 종목들 지금 너무 과열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화솔루션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과열권인 것도 맞고 다른 뭐 하나 뭐 시스템이라던가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로 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업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하나 갤러리아라던가 하나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였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 이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하나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하나 오션, 이렇게 좀 삼광체제에 있는 조선이나 방산 이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유지가 되는 한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딸려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이 이제 주가상으로 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고, 지금 많이 좀 기술적으로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최근에 붙어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앞으로의 전망 물론 좋습니다. 또 좋고 계속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단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고 일단은 좀 손절가라던가 혹은 익절가를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매매적인 전략을 좀 추가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또 잘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전략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그룹주들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 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눈에 띕니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부터 체코 원전과 같은 대형 수주가 예고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전과 더불어서 가스터빈이라는 이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올해 수주 목표를 10조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달성이 될지 참 궁금한데 지금부터 원전주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원전주가 아니라 SMR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 원전은 수익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은 SMR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같이 이어가는 회사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회사죠. 홀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또 연결되는 고리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SMR이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원자력 쪽에서의 재편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쪽의 핵심을 SMR로 보고 있고, 그래야 기존에 강했던 중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원전을 엄청 많이 지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쪽과 좀 대치되는 쪽에서 미국의 SMR들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밸류체인도 다시 짜야 되겠죠. 그 밸류체인을 짜는 과정 쪽에서 핵심적인 회사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가능성과 함께,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는 또 추가로 거기서 밸류체인이 맞아가는 회사 쪽에 들어가는 회사는 또 주가가 강해질 겁니다. 그런 어떤 후속적인 모습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가스터빈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LNG 가스에 대한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 화력 발전부터 가스터빈으로 이용하는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 또 이제 추진선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앞으로 판도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이 좀 더 어떤 무게를 두는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좀 더 원전까지 가세해서 조금 더 넓혀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이 더 맞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다 SM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열심히 많이 찾아보곤 하겠지만 현대건설까지도 확대해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고 원자력이 아니라 SMR로 보시면서 꼭 시장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원전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라는 이 모멘텀을 안고 오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SM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건설까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SMR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원전이 주목받으니까 전력 수요 증가를 수혜를 잇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변압기주들이 다 간다기보다는 지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단 최근에 좀 변동성이 강했던 거는 관세 리스크를 좀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원인이 이제 그 트럼프 정권에서 뭐 이번 변압기라던가 뭐 이쪽들에 대한 관세가 또 매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부터 좀 보도가 됐었고 그런 우려감을 미리 좀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 좀 단기적인 차익 물량들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된 게 아니고 또 4월 2일쯤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구체화를 시킨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단계는 좀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압기 중에서도 제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효성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제일 늦게 올라왔고 좀 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추가적인 어떤 좀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의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보도가 되면서 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강력하게 붙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그래도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간 정도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변압기 쪽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적 케이블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 쪽에서 해적 케이블을 뭐 일부러 끊는다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도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뭐 대한전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좀 반대로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전력 설비주 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이 현재 상승 VI가 걸리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의 XAI 관련해서 오늘 그록3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공급 이슈가 있어서 지금 매수세가 더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로봇 이야기 들어보고 XAI와 관련해서 또 오후장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주도로 출범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로봇주들 주목받으면서 여전히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P&S 미케닉스, SB 시스템스 모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오르는 로봇주들을 보면 그동안의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고 뭐 SK와 협력하는 로봇주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키 맞추기에 돌입하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주를 봐야 하는 것인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핵심이 그거죠. 정부 차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주도는 정부가 밀지만 앞 나가 있는 쪽들은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 하게 되면 또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로봇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대기업 계열사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오히려 또 부각을 받겠다라는 쪽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끌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키 맞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어가는 변화. 특히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또 그 대안으로 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SK그룹이 한 360억 투자를 해서 또 2대 주주까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교 좌측 로봇 특히 이쪽이 SK온에 들어가는 쪽까지 나와서 자동화 시스템과 같이 연결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살짝 보게 되면은 SM코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SK그룹이 투자를 해서 이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좀 반응이 되는 모습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탄력들을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은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LG 쪽도 관심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쪽들이 지금은 이제 기대감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그려가야 주가에 대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항상 그림이 먼저 그려지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그리고 이런 쪽들은 만약에
좀 추후에 지나서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매물 압박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빠져나올 준비도 하셔야 되는 섹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챗봇 최신 모델 그록3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뭐 그록3가 경쟁자, 뭐 딥시크나 제미나이 대비 연산을 제일 잘한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했어요. 과연 챗GPT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최근에 딥시크를 시작으로 해외 대기업들의 챗봇 경쟁이 심화했잖아요.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흐름 잘 보자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대감으로 뭐 주가 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변동성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장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오늘 밤에 미국장이 열리면서 그에 대한 좀 소화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반응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좀 길게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고 있는 그록 같은 경우에도 그록 3가 공개되면서 그록 2도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는 이 AI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AI가 많아지면서 결국엔 그동안에 좀 접근성이 떨어졌던 그런 기업들도 다 같이 좀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시장이 커질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그록으로만 좀 한정지어서 모멘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의료 AI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근에도 의료 AI 쪽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그록을 좀 공개를 하기 전에 이제 의료 쪽에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뭐 엑스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록이 좀 분석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의료 AI 쪽으로도 좀 모멘텀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이 지금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FDA 승인 관련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관련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AI 소프트웨어 내에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조금 시세가 붙고 있는데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의료 AI를 한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이주연 이사님은 의료 AI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최근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 2%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네, 얼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자리 잡고 있나요? 자리는 며칠 전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HBM3다 뭐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에 대한 분위기도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해야 될 쪽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과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드디어 DDR5 같은 경우는 쭉 하락하다가 가격이 살짝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같은 경우도 감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메모리 반도체를 전 사이클을 갖는 반도체 쪽을 매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와 감산의 관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이제 하반기 쪽에 뭔가 돌아간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많이 쳐졌던 삼성전자의 힘이 날 시기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에 나오는 이슈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3조까지 하고 이제 소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한 1% 정도 갖고 있던 이제 시종의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본을 소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히려 수혜를 받고 거기다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그를 또 같이 이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가긴 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삼성그룹 쪽에
금융사들이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때마다 그만큼의 어떤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고 그만큼의 또 허들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따라가서는 재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림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긴 시각 쪽에서는 계속 또 대응은 해볼 수 있는 쪽이 삼성 생명 쪽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삼성생명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좀 K칩스법과 관련해서 좀 조용한데 반도체 기업의 새 공제율의 현행보다 5%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빅테크들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K칩스법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K 칩스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결국에는 뭐 소부장 쪽에서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좀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들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자리 잡고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다 끌고 갈 만한 힘은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한정적으로 뭐 CXL 관련주들이라던가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뭐 최근에 나온 뭐 속함 관련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테마성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결국엔 좀 새로운 이슈, 새로운 테마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속함 관련한 이슈가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였었죠. 엔비디아가 이제 이 속함이라는 그 메모리 표준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뭐 HBM 다음 뭐 제2의 HBM이 될 거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뭐 TLB라던가 심텍, 대덕전자 이런 이제 기판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인 어떤 뭐 수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그 모멘텀적인 플레이로 봤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매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적으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어서 좀 여전히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전저점 구간들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받쳐주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도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뭐 방상주, 원전, 그록3 로봇, 반도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주 두산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오늘 그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 좋으니까 네. 예,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시장이 반응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4일 전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서 변압기 쪽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때린다라는 쪽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위축됐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쇼티지 나는 쪽에서 무슨 관세를 때립니까? 안 그래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너무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HD현대일렉트릭이 자리 잡고 움직이는 변화와 함께 같이 보게 되면은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내는 산일전기는 오히려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난번 고점대 85,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H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전력 설비주다라고 산일전기를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6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금 좀 그 콘텐츠 관련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너무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그런 쪽들보다는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쌈지엔터, SAMG엔터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티니핑 관련한 기업입니다. 기존에 티니핑이 워낙에 좀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판매는 잘 됐었고 또 매출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는데 막상 좀 실적을 까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뭐 비용 관리라던가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좀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 게 좀 있었는데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기준 말고 올해부터는 연간 흑자 전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이익 성장에 들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삼지엔터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 22,000원 밑에서 좀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엔터가 2월 11일 기점으로 52주 신고가를 연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증권사 분석 역시 나왔는데 지금 한 2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이주연 이사님이 한 22,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김민수 대표님과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은 전력 설비 내에서 산일전기 85,0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주연 이사는 삼지엔터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